자, BT입니다. 오늘은 그냥 요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죽기 전에 한번 성관계험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여자 장식을 습격한 군발이 얘기죠. 저도 아침에 잠깐 이렇게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진짜 휴가 나온 군인이나 그랬어. 21살인가 2살인가 휴가 나온 군인인데 죽기 전에, 왜 그 나이밖에 안 됐는데 죽기 전에는 말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한번 성관계 해보겠다고 이렇게 여자 화장실을 무턱대고 습격을 했나봐. 그냥 무슨 어떤 상가 화장실이겠죠. 습격을 했나봐. 여기 지금 피해자는 피가 너무 많이 났고 무서웠다 이렇게 났는데 당연히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 상황이 무서웠겠어요. 그쵸?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현역 군인이 일면식도 없는,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고. 이거 그냥 일반적인 강간도 모자라가지고 흉기로 찔렀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애들이 대체 뭔 환경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현역 군인이 아주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전혀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과 관련 당시 군인이 이때 아마 흉기를 찌르고 그러면서 아마 그 피해자한테 이런 말 했나 보지. 죽기 전에 한번 성관계험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짓을 했나 봐. 그래서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런 특수강간상해, 당연히 그냥 강간도 아니고 흉기로 휘둘러서 또 피해도 입혔잖아. 그러니까 특수가 붙어서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무조건 구속이지 이런 걸 구속 안 하고 불구속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A씨는 지난 8일 대전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흉기로 찌른 혐의를. 그래서 아까 전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고 그러잖아. 그나마 이 피해자가 많이 안 다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도 여기 봐봐. 이 피해자인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쳤어. 머리와 귀를 왜 다쳤을까? 흉기를 요즘은 보면 흉기를 찔러도 다리, 허벅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목, 얼굴 이런 데다가 많이 찌른다는데 어디 북한에서 어디 사람 죽이는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왜 목이나 얼굴 정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찌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생명이 그렇게 가벼운가? 하여튼 머리나 귀를 심하게 다쳐서 100바늘, 10바늘만 해도 엄청날 텐데 100바늘 이상 꿰맸다는 거. 더구나 B씨가 여성이잖아요. 남자가 아니고. 여성인데 이런 머리, 귀 이런 부분에 다쳐서 100바늘 이상 꿰면 그 흉터 자국은 어디 없어지겠어요? 평생 가겠지. 머리에는 이렇게 10cm 이상의 상처가 5군데나 났고, 그 말은 10cm 이상의 상처가 이렇게 나도록 흉기로 찔렀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귀는 너무 어이가 무섭다, 진짜. 귀가 뚫려서 귀 연골까지 보이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 아니, 무슨 이 군발이가 군대 가서 이렇게 이런 미친 짓 하는 것만 배워온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아주 안면식도 없는, 일면식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 없는 이런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무참한 폭력성을 보여준다는 게 그걸 대체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될까? 큰 교육자처럼 뭘 가르치는 교육의 어떤 큰 책임도 있고 무엇보다도 더 큰 책임은 가정의 가정. 가정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으면 군대 가서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엄청난 짓을 하겠어.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 피해자는 이송돼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도. 이거 얼마나 다행이야.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게. 근데도 이렇게 머리에 20cm 이상의 상처가 5군데나 있고 또 귀도 뚫려서 귀 연골까지 보일 정도로 그런 상태가 정말 이 사람이 겪은 그 트라우마는 평생 치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상처도 상처지만 그런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을지 그게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거지. 계속 심리치료 받고 또 받고 해도 아마 무서워서 이 사람은 이제 상가 화장실을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집에 화장실 갈 때도 무섭지 않을까. 피해자의 직장 동료는 12일 JTBC 사건 반장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들은 상황을 당시 알렸다고. 어떻게? 동료가 하는 말이겠죠. 화장실에서 이 피해자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칸으로 넘어와서
벽을 밀치고 흉기로 몇 번 옆칸으로 옆에 있던 칸으로 들어왔다 옆에서 이렇게 위에 보통 이런 상가장치는 윗부분이 뚫려 있으니까 글로 타고 넘어왔다는 거죠. 뭐 백화점이나 이렇게 딴 데 어떤 좀 화장실에 가면 위에도 다 막혀 있어. 밑에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옆에서 넘어오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일반 상가장치들은 그렇게 뭐 철저하게 돼 있진 않죠. 그러니까 옆으로 옆칸으로 넘어와서 자기를 벽으로 물치고 흉기로 몇 번을 찔렀다. 아니 뭐 찌르는 거 먼저 했나 보지. 이게 뭔 짓거리야. 뭐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얘는 강간이 목적이 아니고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정말 처참했다고. 아까 전에 봤잖아요. 백반 이상 꿰매고 머리에 5cm, 10cm 이상의 상처가 5개나 있고 귀는 뚫려서 연골까지 보일 정도였으니까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있고 벽에도 튀어 있었다. 범인의 신발 자국까지도 눈에 보여서 그만큼 피가 많이 흘러서 그 신발 자국이 피에 젖어서 그렇게 신발 자국이 찍힐 만큼 피가 많이 흘렀다는 소리죠. 그래서 진짜 뭐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는 자체도 진짜 대단할 정도 너무 충격이 커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치료를 받고 있는 B 씨는 글로 적어서 상황을 전달했다. 이 있던 피해자가 하는 말이었죠.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봤다. 뭔가 아마 이 군바리가 정말이지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살금살금 몰래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완전히 눈이 돌아간 상태라서 막 그냥 소리 나는 거 상관없이 진짜 우당탕탕탕 소리 내면서 옆에 막 옆칸에 변기 밟고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다 났겠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불보다 위를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옆칸에 있던 남자가 변기를 밟고 벽을 타고 넘어오려고 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불보다 옷을 움켜쥐고 일어났는데 자기를 막 밀치더니 다짜고짜 찔렀다. 지금 찔른 것도 보면은 상처 봐. 머리, 귀 이쪽이 이랬다니까 결국은 찌른 것도 얼굴이나 이런 부분만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뭐 허벅지, 뭐 배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찌르면 안 되지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얼굴, 목 이쪽 부분을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이 노리는지 모르겠어. 뭐 정말이지 사건 사고에 나오는 애들 보면 완전히 죽으라고 그런 어떤 정말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위를 너무 많이 찌르잖아. 그러다가 여기 또 하는 말이 가해자도 그러니까 그 군반이도 지가 흉기를 휘두르다 손을 다쳤던 것 같다. 뭐 흉기를 뭐 전문적으로 휘두르는 애가 아니면은 잘못 휘두르면 손 다친다고 지 손도 다친다는 소리 하잖아. 완전히 뭐 완전히 눈이 돌아간 상태라서 마구잡이로 찌르다가 지 손도 다쳤나 보죠. 그러면서 나 여기 왜 다쳤지? 왜 빨갛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형님 미친애 아니야, 그쵸? 오늘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 내가 막 찔리고 있는데 찌르는 놈이 지 손에 피나는 거, 왜 다쳤지? 왜 빨갛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상대방은 정말 처참하게 찔려서 있는데 지는 꼴난 손에 피 좀 나는 것 같고 놀래가지고 지 손에 피 난다고 이거 왜 빨갛지? 난 왜 찔렀지? 내가 왜 다쳤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애를 길러냈을까?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안 봐도 비디오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그래도 진짜 어떻게 애를 키웠으면 진짜 신체 사지 멀쩡하니까 군대 갔을 텐데 군대 가서 이렇게 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여기 피해자 동료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군인인데 자기는 오늘 죽을 거라고 지가 오늘 죽을 거라고 자살을 하든지 뭐 죽을 거라고 이런 얘기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나 죽기 전에 너랑 한번 성관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도 누구는 뭐 죽기 전에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다는 소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죽기 전에 너랑 한번 성관계 해봐야 돼. 이걸 다 어디서 폈을까? 뭐 어떤 막무가내로 만든 그런 어떤 B급 영화나 어떤 뭐 좀 B급 소설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지가 아니면 어떤 유튜브나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량 유튜브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죽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뭘 성폭행을 하든 폭행을 하든 살인을 하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겠죠. 이게 뭔 짓이야. 자, 뭐 범행의 목적은 성폭행이었다 하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찔렀는데 성폭행이 아니고 살인을 목적으로 해서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찔러놓고 만약에 죽었어도 아마 죽은 시체에다 대고도 얘는 흔히 성폭행을 했을 거예요. 눈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B씨의 동료는 이런 말 했다잖아. 아까 위에 본 건데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너랑 한번 성관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지 벗어라고 그렇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자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막 달래면서 진정을 시켜야 일단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알겠다고. 여기 화장실이 좀 좁으니까 여자 화장실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고. 뭘 하든 나가서 하자고. 이 피해자분 되게 현명해. 정말이지 막 상황에서 막 비명만 지르고 어쩔 줄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진정시키려고 여기 여자 화장실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고. 뭘 하든지 일단 여기 나가서 하자고. 그런 식으로 좀 진정시키고 나가서 또 그 사태를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갔던 거야. 안 그랬으면 그 안에 있었으면 그 좁은 그 상황, 그 화장실 칸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진짜. 정말 더 칼에 많이 찔렸거나 더 처참한 어떤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이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성 피해자는 정말 현명하게 이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정말 진정시키려고 이런 말들 하면서 밖으로 유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B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 그러니까 B씨라는 게 피해자 여성분이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A씨를 밖으로 유인했고 이렇게 화장실 칸 밖으로 유인했고 그리고 또 A씨는 복도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복도에 화장실 상가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거기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막 거기서 뭐 이렇게 보면 또 협박이나 폭행을 하면 그 소리가 다 들릴 텐데 그래서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못하면서 성폭행이 미수에 거쳤다라고. 그 칸막이 안에서 나온 게 신의 한 수라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막 부상 입고 정말 정신없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정신줄을 붙잡고 이 가해자인 이 군바리를 그 칸막이 밖으로 유인해서 그 복도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인기척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그런 게 이제 그 가해자인 군바리도 또 이게 아주 완전히 미쳤으면은 밖에 인기척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쯤 내가 좀 약간 조금 정신이 돌아왔는지 밖에 인기척 소리가 들리니까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도 못하고 성폭행도 미수에 건졌다고. 그러자 이 군바리가 또 다른 요구를 했다는 거야.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야. 또 있어.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이 B씨, 즉 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악수를 청한 거. 돌았네. 그쵸? 여기서 왜 악수야? 아이, 그동안 잠깐 동안이지만 만난 사이가 있으니까 헤어지기 전에 악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수고했다고 악수하는가? 아니면 화해 악수? 이런 거 안 가, 그냥 악수 한 번으로 퉁 치자고. 그러면서 악수하는가? 완전히 보통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네요. 그랬더니 피해자인 B씨는 그냥 가달라고. 그만 가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된 요구, 계속 악수하자고 그랬나봐. 이런 애들은 또 똘끼가 있어서 지가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지 들어줘야. 만약에 저때 또 악수 안 하고 계속 또 그냥 가라고 계속 그랬으면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마지못해 악수를 해줬다는 거. 얘는 한번 악수해줬으면 나 이 사람이랑 악수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했던 것들은 다 이제 쌤된 거라고, 퉁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경찰에 잡혔어도 경찰에 가서도 아마 그런 말씀, 나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다고. 근데 내가 무슨 강간을 했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냐, 악수한 걸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고 좀 남았을까, 이런 군인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계속 하자고 요구를 했던 거 아니겠어. 그런 요구를 하자고 하는 그 이면 속에서는 이 악수 한 번으로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어떤 행동을 다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더라도 이런 보통 범죄나 이런 이야기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범죄 얘기 다루는 그런 거 보다 보면 이런 어떤 이 범죄자들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보통의 사람,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각의 사고방식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수 한번 청하고 그 악수를 응해주면 이걸로 이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은 거다. 마치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같은 의미로 지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마지못해 악수행해 주니까 이 가해자인 군바리 A씨가 현장을 떠나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도주는 또 왜 했대? 지가 잘못했다는 건 안다는 소리잖아. 이거 나중에 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지가 잘못한 거 아니까 아파트로 도주했지. 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하면 왜 아파트로 도주해서, 그 보니까 다른 뉴스에 보니까 도주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가려고 했는데 그 옥상 문이 잠겨 있어서 결국은 뒤쫓아온 그 경찰들한테 아파트 복도에서 잡혔다고 그랬어. 쥐가 그 잘못한 걸
만약에 모르고 전혀 기억이 안 난 상태 같았으면 그냥 나가서 그냥 막 어디를 갈지도 몰라고 막 비틀비틀 뭐 아무 데나 헤매다가 잡혔겠지. 근데 지가 잘못한 게 아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된 걸 아니까 바로 도망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옥상으로 막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20분 만에 겨우 화장실을 벗어나니 빛은 아마 그 상황에서 놀라서 금방 화장실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 충격으로. 어쨌든 20분 만에 겨우 화장실을 벗어나게 된 빛은 자기 동료한테 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거나 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동료가 또 뭐 이렇게 이 상황엔 자기가 막 119 신고하고 뭐 112 전화 신고하고 이런 경황도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수도 있어. 정말 제일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경찰에 아마 이렇게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15분 만에 이 가해자의 위치를 알아내고 체포했다. 일로 도망가서 바로 잡혔게. 그 도망가는 그 과정을 뭐 또 이렇게 탐문하고 해서 물어서 군발이니까 군복을 휴가 나왔다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치를 좀 생각보다 빨리 찾아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도주해서 옥상으로 가려고 옥상으로 통해서 딴 데로 또 뭐 가려고 했든지 뭐 그럴 수도 있던가 옥상에 숨어 있으려고 했던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옥상 문이 아파트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잠겨 있어서 하여튼 글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 복도에 숨어 있다가 경찰들한테 잡혔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 A씨가 한다는 소리가 또 일어났죠. 한다는 소리가 흉기든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 지가 흉기를 들고 간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뭐 어떻게 뭐 강간하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난다 했겠죠. 예를 요즘 뭐 술을 먹든 뭐를 먹든 위에 윗대가리들이 늘 그려놨던 말도 안 되는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청문회 나와서도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군 장성도 그렇고 맨날 물으면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 정말 저런 정말 머리로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당장 그 자리에 사임하고 내려와야지.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만. 하여튼 그런 어떤 본보기를 많이 보여줘서 그런가 이런 흉악범도 21살밖에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른 이런 어떤 흉악범도 결국 한다는 소리가 경찰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고. 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내가 강간을 했는지 칼로 찔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아마 경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나 봐. 참 황당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무리 자기가 뭐 어떻게 보면 죽고 싶다든가 뭐 힘들다고 해도 왜 멀쩡하게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뭐 죽기 전에 성관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참 유아틱한 발언이면서도 유아틱한 참 발상이면서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도 다행히 피해자가 그 정말 처참하고 말도 안 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신줄을 잘 붙잡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모면해서 그래서 생명도 구했고 대신에 뭐 생명은 당연히 뭐 정말 다행스럽게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머리 그리고 뭐 귀 정말 상처가 엄청난 100바늘 이상을 꿰맸다니까. 귀는 뚫려서 뭐 연골이 보일 정도로 정말 피가 처참한 상황이었다니까. 그 트라우마를, 그 정신적 외상은 언제 극복을 할 수 있겠어? 못할 거 극복. 계속 심리치료를 받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방법밖에 없지. 이걸 언제 완전히 없었던 일처럼 걱정해요. 마치 기억을 싹 어느 일부분만 지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이 생겨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런 기억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짧간 댓글만 몇 개 한 번만 볼게요. 근데 이런 거 댓글 보면 저는 이렇게 막 더듬이 당원이니 뭐 찌스러운 사건이니 뭐 정가 사건 잡당 이런 자꾸 정치적인 얘기들만 밑에다가 잔뜩 달아두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일반적인 이 기사랑 관련된 내용을 하지 무슨 정치적인 내용만 댓글 보려고 했는데 좀 댓글도 볼 거 없는 것 같아. 댓글 보니까 더 짜증난다. 하여튼 뭐 댓글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거라서 보니까 더 짜증나고 하여튼 본문에 있던 이런 이 기사 내용처럼 정말 어디서든지 늘 조심하고 이건 꼭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어디서든지 진짜 이런 뭐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뭐 애열은 할 거 없이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 같고 뭐 정말
그래서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퇴근할 때도 보고 아마 정말 거리에 사람이 없는 경우, 조용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거리에 차도 없어. 아직 9시, 10시밖에 안 됐는데 차도 없고 한량하게. 지금처럼 또 날씨도 추워봐. 그러면 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이런 어떤 끔찍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사람들이 안다는 거겠죠. 여하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종종 생겨나서 오늘은 뭐 이런 기사를 한번 갖고 뭐 세상 사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거 늘 뭐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를 바라겠지만 또 알 수 없는 게 세상이니까 늘 조심하고 주의를 하면서 다니면서 스스로를 진짜 보호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일단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